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시 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해보도록 해보자. 처음에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먼저 나오는 이 너무도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보면은 걔 진짜 너무 어쩌고저쩌고 해, 이런 식으로 쓸 때 우리가 쓰는 뉘앙스가 좀 부정적인 개념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그 대상은 여러 겹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내면을 갖고 있음이라고 하는 표현인 거야. 근데 이 여러 겹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는 거는 사실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또 여기서 포인트 단어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 왠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고 그냥 추측, 그냥 내면의 그런 어떤 선입견, 추측과 선입견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상과의 그런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선입견인 거지.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우리는 가봐야 아는 거잖아. 가까이 가서 내가 그늘에 가봐야지 여기는 좀 별로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멀리서 지나다니면서 생각을 한 거니까 경험하지 않고 보는 선입견이었던 거지. 그래서 멀리 지나쳐 다녔다라고 하면서 이런 소통의 단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 여기가 또 중요한 단어인데요. 수천의 빛깔. 이 수천의 빛깔이라고 하는 게 본질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흰 꽃과 분홍 꽃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았을 때 이 여러 겹의 마음이라고 맨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멀리서 봤을 땐 흰 꽃하고 분홍 꽃만 보이고 막 그게 막 되게 많아 보이니까 쟤는 되게 마음이 저런 앤가 봐 하고 그냥 착각하고 넘어갔는데, 그 사이에 있는 더 많은 빛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내가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근데 그것도 가까이 가기 전에 멀리서 보고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눈부셔서 나는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러한 수천의 빛깔이 눈부셔 알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이라고 하면서 대상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는 심화라는 말도 쓰죠. 근데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그 여러 겹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는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대상을 이해하는데 참 오래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흩어지는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자 봐봐, 멀리서 다니다가 이제 우리 화자 복숭아 나무 그늘로 이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화자와 대상의 사이에 진정한 이해 또는 뭐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는 거고, 바로 그때의 시간이 저녁이 되는 거지. 대상에 대한 거리감이 사라진 시간이고 이해와 어울림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은 그늘, 시간은 저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실 나는 저녁이 오는 소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저녁이 오는 소리가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가만히 들었습니다. 앞에 가야 되겠죠.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써야지 맞잖아. 그래서 도치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시어가 많이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복숭아 나무, 그 나무, 나는 그 나무는 또 그 여러 겹의 마음인데 그 복숭아 나무,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지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지칭하게 되면은 여러 복숭아 나무 중에서도 딱 한 그루를 콕 집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대상을 초점화한이라고 하는 게 또 포인트 용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작품은 처음에는 이 오해, 뭐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우리 색깔이 조금 잘 안 보이니까 다른 색깔로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원래 처음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가 뒤로 갈수록 이거에 대해서 이해, 어울림으로 변해가는 인식과 그래서 인식 또는 태도의 변화가 있는 시라는 거를 우리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화자 인식이 변하는 멀리서 알았다 이 부분이 사실은 깨달음의 부분이 되는 거죠. 깨달음.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주제하고 특징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제.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일의 어려움과 보람. 그리고 특징 여러 가지가 있죠. 복숭아 나무를 의인화했다는 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식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뭐 도치법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표현상의 특징도 같이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경어체와 독백적 어조, 그리고 고백적 어조, 그리고 그라고 하는 지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대상을 초점화한다는 거, 그리고 도치법에 하나 같이 적자. 이 도치법 덕분에 여운이 생긴다라는 것까지 같이 적고요. 자, 그리고 이거 제목의 의미를 또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제목의 의미 여기서 보면은 대상의 시적 대상과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서 태도가 드러남이라고 하죠. 여기서의 복숭아 나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타인 또는 어떤 그런 대상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그라고 하는 이거 통해서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초점을 모으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목의 총 의미를 다 덮게 되면은 곁으로까지 정리해볼까? 곁으로까지 정리해보면은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가까이 가서 내가 지켜보고 알아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대상과의 관계 맺음에 대한 방법, 뭐 태도, 이런 중요성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복숭아 나무 곁으로 같이 한번 보았고요. 여기서는 디테일하게 조금 공부가 필요한 작품이었습니다.